한 주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세계 금융의 키를 쥔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졌습니다. 물가가 안 잡혀서인데요. 그쪽은 경기가 좋아 그런데 경기 안 좋은 한국은 왜 이리 물가가 뛰는지 걱정스러웠던 한 주. 맑고 우린 기업 찾아 기업 기상도 출발합니다. 첫 맑은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흑자 전환 이어 미국 정부의 현지 공장 거액 보조금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이 회사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10배가 넘는 6조 6천억 원. 특히 4분기째 적자던 반도체가 흑자낸 것으로 분석되며 11만 전자 전망까지 나왔죠. 미국선은 짓고 있는 170억 달러짜리 공장에 미국 정부가 최대 70억 달러 보조금 줄 것이란 현지 관측이 나왔습니다. 66억 달러인 대만 TSMC에 비해 적지 않은 액수인데요. 현지 투자도 더 늘릴 것 같답니다. 하지만 첨단 일자리 수출이란 점, 보조금 대가로 각종 부담지는 점은 삼성이 계산에 꼭 넣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방탄소년단 앞세워 마침내 재벌그룹 반열에 오를 전망입니다. 공식 기준은 없지만 자산 5조 원 넘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지정되면 재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죠. 그런데 작년 하이브 자산이 10%가량 늘어 5조 3,457억 원, 여기에 부합합니다. SM, YG, JYP 기존 3강도 못 이룬 건데요. 지정되면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되고요. 각종 공시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의무도 지게 됩니다. 제조 유통기업 1세기던 재벌 명단에 21세기 들어 금융사, 다음은 IT, 게임사 나타나더니 이젠 음악기업이 등장하게 됐네요. 산업구조 변화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흐린 기업입니다. 한샘과 한샘 넥서스, 현대리바트, NX 등 대표 가구 인테리어 기업들입니다. 아파트 붙박이 가구 담합으로 거액 과징금 받았습니다.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31곳인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첫 입주하면 돼 있는 싱크대, 부엌장 등 건설사에 납품하며 주사위나 제비 뽑기로 이번에 낙찰받을 곳 정해 가볼렸으니 야바위가 따로 없습니다. 담합한 규모가 10년간 2조 원에 이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931억 원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가구당 25만 원쯤 더 냈다는 추산이던데 과징금 내도 담합이 남는 장사 같죠? 그래서 담합이 안 없어집니다. 이번엔 비판과 우려 잘날 없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중국 쇼핑앱 알테슈입니다.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중국산 생활용품의 위해성, 세계 각지에서 제기돼 왔는데 값까지 너무 싸 의심을 사왔죠. 서울시가 알리 판매 상위에 오른 어린이 제품 조사해보니 기준치 56배 발암물질 나온 가방에 내구성 기준 미달 제품 속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중국산 직구 제품 검사하고 전담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의 허위 과장 광고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 벌입니다. 당국도 입장이 있겠지만 더 빨리 움직여야 했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 허위 광고 외에 과도한 염가나 사행성 마케팅 점검도 시급합니다. 다음은 대표 패스트푸드 햄버거 버거킹입니다. 야심찬 마케팅 나섰다 눈총 받았습니다. 지난주 이 회사 대표 메뉴를 40년 만에 중단한다는 글이 SNS에 돌았습니다. 출처는 회사가 맞지만 소비자들이 매장에 물어보니 계속 판다는데 회사는 말이 없어 혹시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왔죠. 알고 보니 제품 리뉴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없는 악시 마케팅이란 비판이 비등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버거킹이 제품값 3번이나 올린 것 기억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또 다른 인상 아니냐는 의심 사는데요. 가격과 실적 보면 알 수 있겠죠. 마지막은 중앙청과 서울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그리고 대하청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법인들입니다. 정부가 도매법인 독과점 체제가 농산물가 폭등 원인이라고 보고 경쟁체제 강화에 나섭니다. 지금 생산자 조직은 이들 도매법인과만 거래할 수 있고 이들 법인은 물량을 중도매인 간 경매에 붙여 유통합니다. 농민 대상 가격 후려치기 막으려 만든 구조지만 경매 대가로 4에서 7% 수수료 받다 보니 도소매업 평균 이익률은 2%대인데 작황무관하게 20%나 됩니다.
지정 유효기간이 있지만 재지정 기준이 없어 담합으로 거액 과징금까지 받고도 기존 업체들이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도매법인 재지정 절차 법제화와 신규 업체 진입문 넓히기를 고려 중인데요.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나랏 빚은 1,127조 원, 국내 총생산 50% 넘었습니다. 물가 잡고 경제 살리는데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업 기상도였습니다.